안녕하세요. 오늘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테슬라 볼 건데 이 테슬라 주가가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율이 인간보다 4배나 높다. 이거를 타이틀로 한 터무니없이 공포를 조성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이 기업에 대한 의심을 유도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들을 이 퍼드 기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오스틴에서 약 80만 마일 동안 14건의 사고가 보고됐으니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5만 7천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4배나 사고가 높다라는 거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숫자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같은 기사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나온 이 기사가 왜 틀렸는지 이것 때문에 주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중장기로 볼 때는요, 달라진 건 전혀 없지만 최근에 테슬라 주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잘못된 기사인지 제가 좀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알차게 준비했고요. 아마 이 내용들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좀 대응 잘 하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테슬라 옵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테슬라 옵션 420달러에서 425달러 여기에 좀 구간이 꼬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이 어제 화요일장이죠. 화요일장에 좀 정리가 됐고 월요일 휴장이었으니까 사실상 화요일부터 어제가 첫 시작이었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는 이 420달러를 좀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20달러가 공교롭게도 지금 옵션 맥스페인 가격이에요. 이 맥스페인이 뭐냐면은 이 옵션 가격에서 가장 손실을 보는 페인이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느끼는 가격대가 바로 이 맥스 페인 가격이 바로 420달러라는 겁니다. 현재 테슬라 이 주가가 409달러죠. 맥스페인 420달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옵션 세력들은 이 420달러가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옵션 세력들이 이 420달러를 향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이 옵션에서도 싸움이 있거든요. 이 테슬라 본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옵션에서도 이 세력들의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끼리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가격대가 현재 420달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가가 409달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본장 시작 전 이런 데이터까지 다 취합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매매 전략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제가 이 부분 공유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어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출렁였던 이유가 기사가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왔었죠, 사실상.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무려 4배나 인간 운전자보다 4배나 높다. 뭐가? 사고율이.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얘기하는 핵심 근거가요.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사고 보고서 기준으로 잡았고 80만 마일 주행 중 14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죠. 이를 단순 계산하면 5만에서 6만 마일당 사고 1건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테슬라가 과거에 제시했던 인간 평균 사고율 기준은 22만에서 50만 마일당 한 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 비교하면은 무려 4배나 사고율이 높다라는 건데요. 기사에서 강조한 부분은 총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사고는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율주행에서 발생을 사고가 한 거고, 두 번째, 일부 사고 내용은 보고서에서 삭제 처리됐다. 그래서 외부 분석이 제한됐다라는 점. 자, 이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안전요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완전 무인 운행 차량은 아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부 사고는 저속 충돌이었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율주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4번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기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네가 잡은 기준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집계 기준이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규정에 따르면요. 자율주행차는 아주 작은 접촉 사고도 전부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시속 1km로 가는 도중에 기둥을 살짝 긁어도요. 공식 보고를 해야 돼요. 반면에 일반 운전자 사고 통계는 보통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요. 제3 피해만 있는 가벼운 사고의 약 60%는 이 경찰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부상 사고도 30% 이상이 미신고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주차하다가 범퍼를 긁으면 대부분 그냥 수리하고 끝나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같은 일을 하면 모두 다 정부 데이터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기준의 숫자를 그대로 나란히 놓고 보면 당연히 자율주행 쪽이 위험해 보이는 게 착시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한 이 사고의 내용, 이 내용을 보면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게요. 이 14건 중에 5건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건은요. 1에서 2 마일 퍼 아워 속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면요. 후진하다가 살짝 쿵 하고 박은 거 속도고요. 그리고 3건은 2에서 6 마일 퍼 아워 저속이죠. 여기도. 그리고 14건 중에 11건은요. 제3 피해만 일부 발생했고 여기서도 부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속도의 접촉은요. 일반 운전자였다면 경찰 신고 없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인간 운전자보다 4배 위험하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과장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사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과실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14건의 사고가 모두가 자율주행 차량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지된 상태에서 난 사고. 자, 차량이 정지해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나 버스가 들이받은 경우면은 이거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기사에서처럼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런 비판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억지로 까내리려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같은 기준, 그리고 같은 잣대, 같은 통계 위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미한 접촉까지 모두 기록되는 시스템과 절반 이상의 사고가 통계에서 빠지는 인간 운전 데이터를 그대로 비교하면요.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는 어땠을까요? 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답답해서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게 12월 그리고 1월
실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된 건수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웨이모, LLC 있고요. 테슬라 있고요.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테슬라가 총 5건이죠. 보이시죠? 확대를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 5건의 사고에 대해서, 이 로보택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고냐. 자, 사건 총 5개 중에 첫 번째 사건은요. 속도 0에서 일어났고요. 정차된 테슬라 로보택시에 버스가 와서 박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사고가 아니죠. 두 번째는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사고고요. 이것도 1마일/아워 속도. 주차장이니까 속도가 굉장히 작았겠죠. 고정된 물체에 살짝 부딪혔다. 극히 경미한 피해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여기도 2마일/아워 속도로. 자, 후진했습니다. 기둥으로 후진했다라고 하고요. 피해 역시 극히 경미한 피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는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여기는 시속 17마일. 고정된 물체로 바로 이동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 역시 경미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5번째 사고는요. 마지막이죠. 얘도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속 4마일. 대형 트럭과의 저속 접촉인데요. 자, 여기도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5건의 사례를 보면 입원한 사례도 없었고요.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도 없었고 견인이 필요했던 사고도 없었습니다. 한 건은 테슬라 과실이 아니었고 주차장에서 발생한 2건 역시 많은 운전자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을 법한 경미한 접촉 사고. 물론 사고가 전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완벽에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이 자율 중에서 99.9999 이거를 달성하는, 지금 이 9999를 달성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극히 어렵다라고 하고, 그래서 많은 후발주자들이 95%까지 따라오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일론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것도 이런 것 때문이죠. 사실은 이 소수점 아래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점점 신뢰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사고 사이에 주행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차량들은 2025년 마지막 2달 동안 누적 22만 5천 마일을 주행을 했어요. 또한 26년이 시작된 이후 차량 대수는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인간은 완벽한 운전자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율주행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와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갭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사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에 이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처럼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70조 원짜리 이 역대 최대 상장 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주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칩 관련주들도요,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국주입니다. 한국장에 있는 세트랙 I라는 종목이고요. 한화의 자회사예요. 한화의 관계사고 우주항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4만 원에서 18만 원 간 거니까 4배, 한두 달 만에 4배씩 올라간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짜리가 최근에 2만 원 넘게, 22,200원 이렇게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올라간 거죠.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페이스X의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IPO 규모가 무려 7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조에서 부스러기만, 여기서 쏟아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상장 70조짜리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이거는요, 단순히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 이게 뭐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랩터 3입니다. 자, 스타쉽의 주 엔진이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은요, 이 극단적인 단순화에 있습니다. 여기 겉에 보시면은 수많은 센서라든지 배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켓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총알을 장전해서 쏘듯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쏴 올리면요, 펑 하고 날아갈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로켓이 적재된 연료를 한꺼번에 소진시켜서 이 가공한 속도로 쏘아 올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체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이라든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로켓을 쐈을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액체 산소라든지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은 튕겨져 나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밸브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 고흥에서 이 로켓 실험할 때요, 툭 하면 실패 원인이 바로 이 밸브의 이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계통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엄청난 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겨내는 압력으로 이거를 또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 또 그 위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가스, 그리고 터빈,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했죠. 그래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이 스페이스X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 얘기를 드렸죠. 엔진이 크게 보면은 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퓨서,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제가 방금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도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시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면 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신청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